자, 정론 1침 나경원 의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대통령부터 공개하라는 주장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 공개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조진웅이 고교시절에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소년원의 성취된 전력 등이 불거져서 은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도 강간 혐의로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흉악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수감이 됐던 겁니다. 그러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 발의를 나경원 의원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기록과 판결문 기준으로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 공개법을 공식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하려면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년법을 각각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실은 배우 조진웅의 10대 시절 중범죄 의혹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 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끝까지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을 통해서 풀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준비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원, 시, 도지사 후보자 그리고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 포상 훈장 대상자와 기수훈자 등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범죄에 대한 보호 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의 존재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하고 확인하도록 해서 공직 또는 수훈 적격성을 가려내는 걸 골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독립유공자 또는 5.18 유공자 이런 민주화 유공자 이런 사람들도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 포상과 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년기 범죄, 흉악범죄 여부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려내자는 겁니다. 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시, 도지사 후보의 경우에 기존에는 금고 이상 범죄 경력 증명서가 선거 공고물에 의무적으로 부착됐는데 선관위에 의해서 그런데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범죄에 관한 소년 보호 처분 및 관련 판결문의 존재 여부를 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 선거 공보에 범죄 경력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자고 법을 고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납치, 중상해, 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들에 대해서까지 단지 소년범이란 이유만으로 영구히 사각지대로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나경원 의원의 이 입법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들이 막 올라오시더라고요. 한번 밀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법이 추진되면 이재명이가 반대할 거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법 추진하고 이재명이 들어 거부권 행사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면 법조문 하나 조금 고쳐가지고서 다시 재추진해야죠. 이것만 가지고서 이재명이가 한 30번, 50번 거부권 행사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물어봐야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이 법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냐? 물어봐야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김건희 특검이 직무유기와 정치중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법조인들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이죠.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 뭐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 이래가지고 권성동이도 구속돼 있고 한화자 총재도 구속됐다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데 통일교 측이 아니 우린 그냥 국민의힘에만 준 거 아니야, 아니 민주당에도 줬어, 이렇게 진술을 이미 해놨어요. 그런데 특검이 국민의힘만 두들겨 패고 민주당은 아예 수사도 안 하고 따라서 기소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법조계와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특검이 야당만 겨냥한 선택적 수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엔 저것들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제 오히려 통일교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여권과의 유착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지금 성격이 변화되고 있어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전 현직 의원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대선 당시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선에 나왔을 때입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에 모두 접촉을 시도하며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특검이 국민의힘 쪽만 수사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당사자가 범죄 혐의로 의심되는 진술을 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창현 외대 교수는 특검이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안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확실한 이유와 명분이 없다면 직무유기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또 윤영호의 진술대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 금품을 전달했다면 이걸 정상적인 돈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거나 뇌물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또 특검법에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만 수사 기소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봐줬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하는 혐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검은 이와 관련해서 입을 꾹 쳐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계속 커지게 되죠. 민주당도 같이 입을 꾹 쳐닫고 있어요. 조성래 사무총장, 민주당 사무총장은 아이 뭐 필요하면 뭐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는 거쳐야 하겠지만 그게 끝이에요. 민주당 관계자는 아이 우리도 누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는지 전혀 몰라요. 주진우가 페북에다가 한 말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돈 받아 먹어도 되는 특권층이냐? 민주당에 준 건 합법이고 국민의힘에 준 것만 불법이냐? 세 마리 사냥개 노릇하던 특검은 전부 다 역사의 심판 이전에 사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네, 정론일침 진행하겠습니다. 좌편향 판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법관회의에서도 내란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내란재판부 법 왜곡죄,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그 맨 앞에 추미애가 그야말로 막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이 두 법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게 좌파들이 주도하는 법관회의의 공식 결론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어제 6시간 동안 회의를 했어요. 전체 구성원 126명 중에서 108명이 참석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이자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을 발표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법원장 회의 43명이 모인 법원장 회의의 결론과 똑같은 결론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좌우 다 떠나서 판사들이 야 이것들 해도 너무한다. 이거 완전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네. 이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이게 두고두고 치욕으로 오명으로 남아 있게 될 것 같다. 다들 그렇게 우려하는 이 현장 분위기가 반영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급제동을 밟았어요. 이미 저 대통령실에 있는 것들도 뭐 위원을 최소화해야 된다. 뭐 이따위 택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아니 청산가리 한 통 부어야 죽습니까? 한 방울만 들어가도 죽지. 또 변협도 이거 위헌성이 너무 높다 하고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좌파 것들이 의총을 열고 나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계속 논의를 해가기로 했어요. 사실상 포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의총에서는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 내란 전담재판부 그리고 법 왜곡죄는 그냥 추미애하고 추미애 똘마니 노릇하는 법사위의 그 극좌파 몇몇이 지금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자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그리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필리버스터법 제한 이것도 다 줄줄이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어제 이 더불어민주당 좌파 의총에서 분위기가 3분의 2가 반대했다는 겁니다. 3분의 2가 반대했어요. 아니 내란 전담 재판부 강행했다가 이게 재판 무효 상황까지 가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재판부 설치가 나중에 위헌으로 판결이 나면 그 재판부가 재판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즉시 뭐 윤석열 대통령, 김영은 장관,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받던 사람들은 전부 풀려납니다. 우리 전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좌파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지그들끼리의 걱정이 터져 나온 겁니다. 아예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완전히 수장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분의 1 정도는 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멈추냐. 그냥 밀어버리자. 한 3분의 1 정도는 본회의 처리하자는 이 주장을 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아니 이렇게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지도부하고 상의도 없이 법사위가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냐는 지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추미애가 믿겠지. 저것들 입장에서는. 예. 정청래, 추미애, 뭐 장경태, 김남식이, 남 누구야? 남국이. 하여튼 뭐.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민중기 특검해야 되겠어요. 통일교 관계자들이 지금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에 줄줄이 나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또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야 이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우리를 이렇게 쳐?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더구나 통일교에서는 정말 뭐 우리로 보는 한학자 총재를 덜렁 구속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 관계자들도 뭐 입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 지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불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국민의힘만 지원한 게 아니야. 너네도 지원했잖아. 우리가 너네랑 더 가까웠잖아.
문재인 때 우리가 너네들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죽여. 뭐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민중기 특검에 가서 다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그 관련 녹취록도 다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메모도 확보했대. 통일교가 작성한 VIP 선물 리스트. 여기에 7명이 있는데 문재인 때 청와대에 있던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밑에서 장관하고 있는 장관급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에다가 뭐 윤핵관으로 불리던 국민의힘 쪽의 뭐 인사도 해서 모두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 은 윤 본부장이에요. 그 통일교회. 윤 본부장은 통화 녹취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이름을 막 여러 사람 거론하면서 지가 굉장히 일 뭐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과시하려고 뭐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프로치 했다. 브릿지 해준다. 뭐. 그러면서 이재명의 멘토 무슨 장관까지 연을 만들었다. 청와대 비서실장 뭐 무슨 장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메시지도 보내요. 그러면서 보수는 누구누구 의원 이른바 윤핵관들과 연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은 한 2명 되는 모양이에요. 윤핵관이라고 하니까 그 권성동이가 그 중에 하나 들어가겠죠. 다른 윤핵관 하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요. 윤영호라는 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메시지에도 나오고 리스트에도 나오는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특검팀이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권성동이 하나 빼놓고.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쪽과 좌파 쪽과 통일교 간의 그 커넥션이 이게 뭐 어쩌다 한번 스치듯이 만난 인연은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깊이 그 침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닌데 국회의원 시절에 친명계, 이재명 직계로 불리던 A라는 자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윤영호는 민주당 의원한테 수천만 원 금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민주당 의원 2명한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인 이 A라는 자, 초선 시절인 2016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 간의 연결다리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A라는 자는 문선명 총재 기일 행사에 아마 의원으로서는 뭐 유일하게 참석했던 자인 것 같아요. 또 민주당 세계 한인민주회의 부의장을 이모라는 통일교 실장이 맡았는데 이것도 이 A라는 자가 그 주도해서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좀 논란이 많았어요. 아니 뭐 주요 종교 소속도 아니고 어떻게 통일교한테 이 통일교의 그 간부한테 이런 당직을 맡기냐는 반응이 당시에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친명계 핵심으로 활동했던 이 A라는 자의 영향력이 컸다는 뜻이죠. 당시에 2023년이니까 당시에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A라는 자는 당내 주요 보직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 세계 한인민주회의 부의장을 맡은 통일교의 한 간부는 윤영호의 부하 직원이었다가 윤영호가 밀려나자 그 자리에 올라가서 통일교 제3인자까지 올라간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앞둔 시점에 아유 나는 민주당하고 가까워. 나는 이재명하고 끈이 있어. 특검 수사인가 내가 다 정리할 수 있지. 이런 취지의 얘기를 주위에다가 통일교 관계자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간에 이 심상치 않은 커넥션이 확실히 있는 거죠. 이걸 근데 특검이 송두리째 수사를 안 해버렸어요.
논란이 되자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쪽에 준 금품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 이거 웃기는 소리예요. 이번 특검은 정상적인 검찰이면 절대 하지 않는 별건 수사를 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은, 이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수사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의 대명사야, 이 민중기라는 자가. 그런데 이 자가 통일교가 민주당한테 돈 준 것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이것은 별건이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런 거 전부 별건으로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꼬리를 빼냐? 아, 너무 황당하다 이런 반응들이죠. 내로남불도 이게 정도가 있는 거지. 윤영호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공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6년에서 2021년 이게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아, 그때는 우리가 민주당과 훨씬 더 가까웠어요. 그게 여당인데 당시에 야당인 국민의힘한테는 보험 차원에서 뭐 돈을 좀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당시 여당하고 거래하지 무슨 야당하고 거래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당시에 문재인 정권하고 훨씬 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장관급 인사 포함한 4명 그리고 국회의원 누구누구를 다 특검에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윤영호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막 이렇게 터뜨리면 겁이 나서라도 나를 집어넣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터뜨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민중기를 너무 얕봤지. 민중기는 그래? 이거는 우리가 수사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국민의힘은 때려잡아야 돼. 이러고서 윤영호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지금. 법조계에서는 민중기 특검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많이 진행을 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만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법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놓지 않았냐. 그래서 그동안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IMS 모빌리티 특혜성 투자 의혹 이런 거 수사할 때 바로 그 특검법 조항을 내밀면서 이건 별건이 아니다. 특검법상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우리가 수사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꼬리를 빼냐. 특히 이제 와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여론이 비등하니까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12월 말이면 끝난다. 너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바로 그때 10월 달이나 9월 달에 그거 사실을 알았을 때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서 다른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만료가 되기 전에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시간 질질 끌다가 모른 체하고 그냥 넘어가서 12월만 넘기면은 그 후에 알려지면 이게 공소시효가 넘었어요. 이러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은 자리에서 내려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당장 수사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선택적 정의는 종교 탄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은 이 황당한 수사 결과를 듣고 종교단체 해산까지 거론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민주당 연루 사실을 모르고 이런 주장을 했다면 그것은 민중기가 이재명까지 속인 것이고 이재명이가 민중기 특검의 보고를 다 받고도 종교단체 해산을 주장했다면 그거는 이재명이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둘 중에 하나는 국민을 속인 거고 둘 다 속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백혜룡이라는 자가 마약 밀수, 세관 연루, 수사 외압,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자금을 이 마약 밀수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다는 정말 이 황당한 망상을 떠들어댔어요. 이거 검찰이 백혜령의 망상이라도 어쨌든 뭔가 팩트는 있겠지 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완전히 사실무근이다. 모든 혐의자가 다 혐의 없다. 이렇게 해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마약 밀수에 세관이 연루됐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가했다. 이것도 전혀 근거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임은정이라는 자가 지금 지검장으로 있는데 이 자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완전한 사실무근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심취하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게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혜룡이가 제기를 하고 윤석열 정부 때 다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온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혜룡이가 이재명이가 권력을 탈취하자 윤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마련을 위해서 마약 수입을 독점했다는 이런 황당한 망상적 주장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이는 권력 탈취한 직후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임은정이한테 이 수사 지휘를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이가 직접 나섰어요. 지난 10월인데 이 백혜룡이가 검찰의 셀프 수사는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하자 백혜룡이를 합동수사팀에 파견하고 임은정이한테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 이렇게 이재명이가 대통령으로 수사팀 구성까지 개입하는 전례 없는 짓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들어댄다고 해서 백혜룡이가 망상을 끝도 없이 떠들어대고 또 이걸 이재명이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이걸 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생기겠냐. 없던 일이. 결국 합수단의 전원 무혐의 결론은 백혜룡이의 주장이 망상이었다는 것과 같은 결론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전체를 틀어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한 사람의 망상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데도 이 백혜룡이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검찰,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조선일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이재명이가 나설 거냐? 통일교가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집권 세력이었던 문재인 세력에 집중적으로 로비를 했고 또 그 로비를 위한 이 한 라인을 구축하려고 노력했던 정황이 특검팀의 진술에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민주당 관련은 싹 빼고 지금 국민의힘만 기소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관련은 경찰의 수사를 넘기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교의 한때 2인자까지 올라갔던 윤용호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민주당 재선 의원 2명이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를 만났을 때 경배 인사를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배 인사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통일교 안에서는 신적 존재로 떠받들어지고 있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그런 특별한 절차에 따른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이런 진술이 특검팀에서 이미 확보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2018년과 2020년이니까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이 권력을 틀어쥐고 우리 자유파를 향해서 적폐청산몰이를 한참 하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통일교가 적극적으로 문재인 것들한테 접근을 시도했었다는 겁니다. 윤영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문재인 쪽에 여권 쪽에 어프로치를 한 것은 두 개의 라인으로 접근했다. 하나는 문재인 청와대, 또 하나는 이재명 라인. 당시에 이재명이가 제일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접근하려고 했던 이재명 라인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 다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진술에 윤영호는 민주당 의원 전재수, 지금 해수부 장관이죠. 지금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해수부를 아예 부산까지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 전재수에게 까르띠에와 불가리 명품 시계 2개. 이것들은 왜 시계를 이렇게 좋아해? 노무현이나 전재수나. 그리고 현금 4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전재수는 페이스북에서 의혹은 전부 허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윤영호의 진술이 맞는지 전재수의 허위 주장이 맞는지는 특검 수사를 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걸 경찰에다가 넘겨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럼 경찰에서라도 수사를 해보면 알죠. 지금 특검의 이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이 편향적 수사, 편향적 기소,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이미 돼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이재명이는 무슨 보고를 받는지 이상한 짓 하는 종교단체는 해산시켜야 한다고 또 떠들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했냐? 이러고 법제처장 조원철이한테 물어봤어요. 이 조원철이는 이재명 기소재판 전부 무죄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자죠. 이 조원철이한테 물어보자 조원철이가 그게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제38조 적용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 거지.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자, 조직적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는 누가 판단합니까? 또 이게 지속적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더구나 민법은 형사법이 아니에요. 처벌이 아닙니다. 처벌이 그냥 재단이 자격이 없으면은 해산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지 무슨 이걸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래된 커넥션, 카르텔 구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가 수사와 또 추가 취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검이 플리바게닝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플리바게닝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불법입니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플리바게닝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특히 내란 특검이 내부자 진술이 진상규명에 필수적이라서 수사와 재판의 조력자의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과 건의를 했어요. 그러자 3대 특검법을 개정하면서 9월 26일부터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을 내란 특검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죠. 이 노상원이가
내란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뭐라 그랬냐. 9월 26일부터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이 법을 고쳐서 시행이 됐는데 나는 그 개정법이 나오기 전에 특검 측으로부터 거래 제안을 받았다. 아니 뭐 누구누구도 다 이렇게 했는데 당신만 굳이 버티냐 뭐 이런 취지로 자꾸 물어보더라. 그러면서 증언해 주면 하고 뭐라고 하니까 그걸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귀가 솔깃해지더라. 뭔가 보상받는 게 있으니 사람들이 증언을 팍팍 하는구나 싶었다. 예, 내란 특검이 이게 특검법 개정 전에 노 상원이한테 진술하면 감형해 주겠다 이렇게 회유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팩트라고 확인이 되는 순간 특검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형식은 회유지만 실질적으로는 협박과 다름없는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3대 특검 3마리 사냥개들의 수사 과정에서 일부 핵심 피의자들은 수사에 협조하고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았어요. 기소를 아예 안 해버리는 겁니다. 재판장에 쓸 이유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누가 그랬냐. 국가안보실의 인사개입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장 2차장, 이 임종득 전 실장은 지금 경북 영주 지역구의 국회의원입니다. 아주 터프하게 탄핵 저지 투쟁에 나섰던 그런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들은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혐의로 입건됐던 임기훈이라는 전 국방비서관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아예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기소유예. 임기훈. 그러니까 이 자가 협조한 거죠. 예. 이런 자 배신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또 해병특검도 이 임기훈이하고 이시원이를 기소유예했습니다. 거기 가서도 술술 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관계를 불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특검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술술 했다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지 한 목숨 구차하게 연명하기 위해서 배신한 거죠. 네, 정론 일침입니다. 첫 번째 정론 일침은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뿌리 깊은 커넥션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는 주제입니다. 통일교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검팀도 진작에 알았지만 또 여러 가지 증거를 진작에 확보했지만 내내 덮고 있다가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되자 경찰에 이 사건을 이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커넥션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으로 떠오른 자가 바로 전재수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해수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뭐 전혀 사실무근이다. 수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밝히겠다. 뭐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이 특검이 이것을 사건 번호를 부여하기는 했어요. 사건 번호를 부여 안 하면 입건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뒤늦게 알기는 꽤 오래전에 알았는데 또 증거도 꽤 오래전에 확보했는데 이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돌아갈 무렵이 돼서 이거 사건 번호도 부여 안 하면 이거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내부의 문제 제기가 있자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내사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도둑 사건인지, 그러니까 절도인지, 강도인지, 뭐 폭행인지 이런 사건의 성격이 부여돼야 되는데 이 전재수의 경우에는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사건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뇌물. 뇌물은 정치자금법보다 훨씬 더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현금과 이 명품 시계 2개 합치면은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가중처벌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게 자기들이 뇌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뇌물죄 적용했겠죠. 그래 놓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전재수의 경우에는 금품을 받긴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지가 불분명하고, 반면에 청탁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다. 예.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물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금품 수수 시점이 불분명해서 이걸 특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수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되니까 일단 뇌물죄로 적용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건의 성격도 뇌물이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어서 뇌물죄를 적용해서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건 번호를 부여해야 지그들이 안 하면 어디 다른 수사기관에라도 이첩을 할 수 있거든요. 사건이 성립이 돼야 이첩이 되는 거니까. 내사 사건으로 분류하고 넉 달이 넘게 이 특검이 수사를 안 했어요. 수사를 안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는데 수사 과정에서 뭔가 그 사람 개인 뇌물 받은 거가 확인이 돼서 그거 갖고 구속시켰다 그랬죠. 그 사람 뇌물죄로 아마 구속이 된 것 같은데, 그래 전재수 경우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은 즉각 특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윤영호, 이런 진술을 지금 특검에 가서 하고 있는 윤영호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제 결심 공판이었던 모양입니다. 최후 진술이 있는데 이자가 예고를 했어요. 나 내일 나가서 민주당 것들 실명을 밝히겠다. 근데 참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 이재명이가 돈 준 거 있으면은 재단 해산시켜야 된다. 또 세게 아주 겁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윤영호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랬는지 예고까지 했는데 어제 민주당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재수가 청탁을 구체적으로 받았다 그랬는데 그게 한일 해저 터널인데요. 통일교가 오래전부터 이 한일 해저 터널에 공을 들여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계 피스로드 재단, 평화의 길 로드죠. 이게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을 통일교는 그렇게 불렀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터널의 시작점이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이고 일본은 뭐 여기저기가 이제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 돼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뭔가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자들이 문재인 세력하고 엄청 공을 들이고 긴밀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재수를 꼽은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 또 전재수도 통일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2018년 이게 다 문재인 때 아닙니까? 부산 백스코에서 통일교가 2018년 희망전진 결의대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한학자 총재하고 아마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와인을 마시면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는 전재수가 부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여러 현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보고서까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윤영호의 녹취록을 보면 전재수 외에도 임종성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이 자가 이재명의 그 7인의 멤버 중에 하나. 확인해 보세요. 임종성. 그래서 7인의 멤버니까 제일 가까운 측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임종성이가 이재명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교한 관계자는 임종성이 통일교 행사에 자주 나오고 연설도 많이 해서 임종성을 통일교 신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또 한학자 총재 앞에서 임종성이가 노래도 했다고 합니다. 임종성이는 주변에 나 억울하다 뭐 그러고만 있답니다. 그러면 7인회를 말았어야지 억울하면.
자, 7인의 멤버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또 통일교는 2022년에 강기정이한테 그리고 이용섭이한테 그리고 김영록이한테도 후원했다. 뭐 이런 진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들이 기소를 하지 않은 겁니다.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이 커넥션에 더 많은 사람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정동영이도 등장하고 이종석이도 등장합니다. 이종석이는 지금 국정원장 하고 있죠. 정동영이는 통일부 장관이죠. 이게 통일교가 이름부터 통일자를 앞세우고 있듯이 이 대북 교류 접촉에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그거는 문선명 총재 때부터 그렇습니다. 네. 임종선이가 7인회 맞군요. 7인회는 이재명의 최측근 핵심 그룹인데 정성호, 김영진, 문진석, 얼마 전에 김남국이한테 인사청탁에서 현진 누나의 존재를 다시 부각시켰던 바로 그 문진석입니다. 김병욱, 김남국, 이규민 그리고 임종성입니다. 자, 다시 이 정동영이하고 이종석이하고 정진상이 이름까지 나왔어요. 이종석이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통해서 통일교와의 접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고 면담을 요청해 와서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정진상이 이름도 나오는데 정진상이는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민주당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어요. 자, 그런데 특검도 이 대부분 그 현재 검사들이 파견 나가서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녹취록을 비롯한 진술과 증언이 있는데 이걸 그냥 묻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큰일 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부에서 보고서를 올려서 민중기한테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민중기가 특검 지휘부라고 하니까 민중기겠죠. 수사를 만류하는 방침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윤영호가 특검팀에다가 2022년 3월 대선 전에 통일교 핵심 인사 이모 씨와 통화하면서 여야 양쪽의 정치 자금을 다 댔다고 말한 녹취록까지 확보를 했으니까 수사팀은 당연히 해당 내용을 수사 보고 형태로 담아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 민주당 쪽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특검 지휘부 민중기가 수사 대상 바뀌다 이러면서 중단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 커넥션 관련된 수사 기록을 만든 것도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파견 검사 일부가 원청으로 복귀하기 전 지난 11월에 해당 의혹이 정식 사건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것까지 하자 그때서야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는 거죠. 이런 게 편파 수사다. 그리고 이런 게 선택적 기소다. 법조계에서 하나같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당원과의 문제가 있는데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의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입당했다. 그래서 통일교 교인들의 명부와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대조해서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고 국민의힘으로 쳐들어온 적이 있잖아요. 그거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막아냈죠. 그러자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서버 회사를 덮쳐가지고서 그걸 압수수색하고 온 난리를 폈잖아요. 자, 그때 확인된 그 입당 숫자가 2,400명 정도입니다. 강원권에서 350명, 경남권에서 279명 등 2,400명 이상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입당은 국민의힘에만 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간부들의 얘기입니다. 통일교 지구장. 이 통일교가 5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5개의 지구의 지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통일교 지구장을 지낸 유모라는 사람은 이미 지난 8월 1일 특검 조사에서 윤영호가 저를 포함한 5개 지구장을 모아놓고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에 입당 가입하라고 지시한 것이 기억이 난다. 자, 그런데 그런 지시가 있자 그 자리에서 전라도 제주 지역 담당하는 제4지구장 이모 씨가 가장 먼저 항의를 했다. 이 씨는 교인들이 다 민주당인데 전라도 분들인데 어떻게 국민의힘에 가입시키냐. 그랬고 경기 강원 지역 담당하는 이 지구장도 국민의힘에만 가입하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항의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또 충청권을 담당한 유 씨는 이 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게 얘기했다. 내가 충청권에 민주당 누구누구랑 내가 가까운데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에 입당을 시킬 수 있냐. 이 충청권에 누구누구 의원이라고 두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가 반대했다 그러는데 그 두 사람은 지금 이재명 똘마니들 중에서 아주 핵심으로 꼽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자 일부 통일교 간부는 민주당에도 가입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유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민의힘 당원만 가입하라고 한 게 아니라 민주당 당원도 가입하라고 했다. 자, 이 진술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 놓고 이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가입 문제는 싹 빼고 딱 덮어버리고 국민의힘 가입만 부각시켜서 자기들이 확보한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해야 된다고 압수수색하고 쳐들어간 거예요. 이것들은 이런 짓을 하면은 나중에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진짜 생각했을까요? 저 좌파 끝들은 이렇게 민중기가 더불어민주당 입당 문제는 싹 덮고 국민의힘 입당만 부각시키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고 막 그렇게 할 바로 그 무렵에 봐라 특검이 이렇게 수사하지 않냐. 위헌적 국민정당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위헌정당 해산 쪽으로 쫙 몰고 간 겁니다. 이 파문은 앞으로 계속 확산할 것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밝혀내야 됩니다. 예, 국민의힘은 오늘 10시에 서울경찰청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민중기 특검 그리고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전재수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예, 국민의힘 참 잘하네요. 예, 조배수 의원하고 곽규택 의원하고 김기현 이렇게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